자, 고영태 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오늘 새로 공개된 그 음성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순실 씨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드릴 영상은요, 고영태 씨와 측근인 김모 씨가 하는 대화입니다. 그 장면 보시면요, 뭔가 사건을 기획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나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네, 유정 씨,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고영태 씨가 측근인 김모 씨와 함께 통화한 내용인데요. 이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측근인 김모 씨를 따져보면 예전에 최순실 의상실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쫓아버리고 우리가 장악해서 그 돈을 먹고 재단을 운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시키는 것 따라서 하기만 했다. 이것이 그동안에 고영태 씨가 했던 얘기인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자신들도 어느 정도 뒤에서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주인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그 틈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니까요. 네. 저는 이때까지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 말이 정말인가 의문이 드는 게요. 네. 그분들이 계속 최순실 씨의 어떤 절대적인 카리스마, 네. 그 앞에서 우리는 시종처럼 행동했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저게 물론 고영태 씨는 나중에 저게 드러나니까 농담으로 했다는 말도 했었어요. 아, 이 말은 난 농담으로 한 거다. 예, 드러나니까. 네. 그런데 그 말 아무리 농담으로라도 그 아까 좀 전에 녹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만일에 있죠, 저 말을 우리 최순실 쫓아내고 우리가 장악해버리지 뭐 이 정도로 그쳤으면 저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 나와요. 1년 안에 어쩌저쩌고 그다음 쫓아내고 우리가 장악하고, 이걸 농담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고영태 씨의 어떤 저 말하는 의도가 절대로 농담으로 보이진 않고, 그래서 고영태 씨라든가 최순실 씨를 갖다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근본적인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그게 다 우리 거니까 그 K스포츠 재단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뭐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고영태 씨가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 녹음이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것을 반대 측에서 이렇게 풀고 검찰 측에서도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영태 씨가 어제 인터뷰를 해서 오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했는데, 자신이 거기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했다면 김종 차관이나 차은택 감독처럼 거기서 버텼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쫓겼을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얘기는 이게 원래 최순실 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뭘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최순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였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거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공개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때까지 최순실 씨를 처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갑자기 왜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측에 조금 유리한 진술 아닙니까? 네. 저걸 왜 터뜨렸을까? 네. 저게 근데 이쪽에서 검찰에서 미리 터뜨려야지 고영태 씨의 어떤 그동안의 노승일 씨의 진술을 가지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저게 만일에 의외의 상황에서 나온다. 이러면 검찰의 주장이 이때까지 조금 많이 신빙성을 상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터뜨린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요, 대통령실 변호인과 그동안 또 다른 폭로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노승일 씨 사이에 여러 가지 설전이 오갔습니다. 헌재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실 만한 상황인데 저희가 자연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증인이 처음 검찰 조사받은 날 이틀 후에 인천공항에서 노승일이 아니고 고영태입니다. 고영태. 이 최순실과 두 번 통화하고 녹음했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부재 중이었고 통화한 건 한 번입니다. 아, 그래요. 이 증인이 통화 녹음한 걸 USB에 담아서 박영선 의원한테 건넸죠. 네, 제가 줬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박 의원한테 전달했나요? 고영태에게 혹시 박영선 의원 연락처 있냐고 물었더니 명함을 줬습니다. 다음날 박영선 의원을 만나 이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한 것.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백승주 의원이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박영선 의원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데요. 청문회와 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이 중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리하게 대통령 측 대리인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습니까? 자, 이것만 질문할게요. 물론 증인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고 정치적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내대표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한 건 피청구인 측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도신문 하실 거면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니까 중재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저런 장면은 이제 법정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정 문제를 재판하기 때문에 저건 필연적으로 네.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 보통 재판정에서도 저런 모습이 가끔 생깁니다. 네. 변호인이 묻는 데 대해서 이 증인이 어떤 피고인 측의 반감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증인이요. 어떤 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변호인과 증인 간의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묻고 사실관계 대답하면 입니다 아닙니다인데 네. 어떤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런 가치 판단 문제를 갖다가 변호인이 물어버리면은 거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많이 제지를 합니다. 변호사한테도 네. 그런 거 묻지 말아 주십시오. 또 그리고 증인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계속 싸우게 되면 법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증인한테도 좀 자제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정미 바로 권한 대행도 똑같은 그걸 한 겁니다. 자, 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노승일 씨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고영태 씨가 그동안 부인했습니다만 고민우라는 가명을 쓴 게 맞다는 얘기를 하네요. 역시 재연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사업하려고 최순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최순실 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는 우리 직원들을 음식점에 놓인 이쑤시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와 문체부를 움직이겠습니까?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가명으로 명함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태한테 너는 너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왜 고민우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순실이 고영태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같이 일하기 불편하니까 이름 하나 만들라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태국행에 가는 거 최순실 씨 지시가 있었습니까? 최순실이 고영태가 최순실이 잘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것뿐이라는 기사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고랑 연락되나 얘가 이래서 나라 뒤집힐 것 같다. 빨리 찾아서 외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유정 기자 노승일 씨 역할로 열연해 주셨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쭉 보면서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노승일 씨도 굉장히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앞에 고영태 씨처럼 아주 순수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 질문하는 서석구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측 변호사인데 이분이 좀 약간 대통령 변호인한테 어떤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